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일요일 야간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행복한 부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그 회원님들이 좀 계속 이제 제가 몇 번 이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왜냐면 이 녹화 방송이 워낙 많고, 이체스님 어서오세요. 지금 현재 카페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만 하더라도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저는, 이거 분명히 예전에, 내가 분명히 이거 알려준 적이 있는데, 왜 모르시지? 혹시 방송을 안 보시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정작 카페에 들어가서 아니 왜 이거를 내가 분명히 예전에도 몇 번 반복해서 했던 내용인데 아니 왜 도대체 다들 이걸 모르는 거야 하고 딱 들어가서 카페에 가서 딱 보니까 흑 뜨아 이렇게 되는 거야. 뜨아 갑자기 깜짝 놀라. 깜짝 놀라. 왜냐면 너무 많아요. 동영상이 200개가 넘어가는데 저도 제가 한 내용이 어디에 몇 번으로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안되겠다.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계속 차라리 반복을 하자.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죠? 회원님들이 보시다 보면은 어떻게든 하나든 두 개든 뭐 얻어 걸리겠죠. 그죠?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방송이 많아서 만약에 못 찾아? 그러면 에라이씨 그냥 반복해서 방송을 확 그냥 여러 번 더 하면 되겠지. 자, 이런 아주 간단한 논리로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회원님들도 적극 동의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아마 회원님들도 여기서 누군가가 어느 방송에는 무슨 내용이 있고 어느 방송에는 무슨 내용이 있고 아마 이렇게 정리하시는 걸 아마 포기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0개가 넘는 방송 중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리를 다 하려면은 야 그거 한 사람이 해가지고선 될 일이 아니죠. 그죠? 한 사람이 해가지고 200명이 서로 분담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죠? 200명이 서로 분담해서 그 내용을 서로 공유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방송을 하는 것이 우리 회원님들께도 또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자 오늘 방송의 그 중요 내용은요 역시나 종목 선정입니다. 종목 선정. 물론 제가 하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겠죠. 이 주식시장에는 어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다만 이제 최대한 어떤 정답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로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음봉 밑으로 떨어지는 종목을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곧잘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처럼 올라가는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살짝 눌렸다 올라갈 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종가 매수를 이렇게 진행을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또 나름대로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차트라든가 기업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또 이렇게 창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답이라는 것은 없고 저는 이제 제 기준에 맞춰서 제 매매법에 맞는 그런 종목을 제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오늘은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회원님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종목을 보실 때 물론 검색식을 이용을 해서 종목을 좀 빨리 추려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회원님들 중에 혹시 검색식 쓰시는 분들 계십니까? 회원님들. 그죠? 검색식 쓰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겁니다. 계시는데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검색식을 잘 쓰시려면 잘 쓰시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능이 이게 검색식이라는 게 자 바쁜 사람들에게는 바쁜 분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기능인데 자 문제는 그 매매법이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단순히 종목만 어떻게든 빨리 좀 뽑아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색식을 쓰시게 되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검색식이라는 것이 뉴스까지 같이 검색을 뉴스를 분석을 해주진 않거든요. 우리 회원님들 맞나요? 예를 들어서 무슨 악재가 나왔다. 근데 그거는 검색식으로는 걸러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그런 것들을 미처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실수로 살짝 까먹고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있고 간혹 이 검색식이 완벽할 수는 없다 보니까 수동으로 찾을 때는 종목이 분명히 걸렸는데 이게 또 기계로 찾으니까 검색식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유저들이 일반 사용자들이 검색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짝 좀 걸려들지 않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매매법을 배우거나 이 주식을 시작할 때부터 바로 검색식을 이용해서 종목을 찾아내시기보다는 물론 나중에는 검색식을 써서 뭐 이렇게 좀 찾아내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검색식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예, 수동으로 종목을 보시면서 이렇게 수동으로 보셔야 전체적인 어떤 종목 흐름이 또 보여요. 예, 수동으로 보시면서 자,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키움증권을 쓰시는 분들은요, 그 왼쪽 상단에 보면은 그 단축 번호를 입력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016이라는 자, 이 단축 번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상한가, 하한가 자, 이런 박스 창이 하나가 딱 뜹니다. 박스 창이 뜨는데 저는 보통 여기서 일반적으로 어떤 종목군부터 먼저 보냐면요. 그래도 종목 중에서 가장 센 종목은 그날 당일에 가장 시세가 센 종목은 일반적으로 상한가를 친 종목들이 가장 그 힘이 있죠.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그죠? 상한가 친 종목이 일단은 그날 당일에 올라갈 수 있는 최대 한도치까지 올라갔다라는 얘기니까 일단은 상한가가 힘이 제일 좋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건데 그 상한가 친 종목을 꼭 거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날의 어떤 시장의 분위기, 흐름이 돈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쏠렸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상한가 친 종목을 보는 거예요. 상한가 친 종목.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정책이 발표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년간에 걸쳐서 저기 어디를 뭐 개발을 하는데 와, 뭐 한 40조 원 이상이 돈이 들어갈 것 같다. 예를 들면 관련주들이 막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럼 시장의 분위기가 자, 그리로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한가를 일단 한번 보는 거예요. 오늘 이제 상한가가 어느 종목에서 어떤 종목군에서 많이 나왔는지를 일단 보는 거죠. 이걸 막 따라잡아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든 한번 먹으라 막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보니까 보시면은 자, 공통점이 일단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어떤 게 보이냐면은 에이블 CNC라든가 한국 화장품 제조는 어떤 종목인가요? 우리 회원님들. 화장품 관련주죠. 그죠? 화장품 관련주. 맞나요? 공통점이 회원님들이 딱 떠올렸을 때 이거 화장품인데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확 이렇게 몰려오면은 그죠? 어마어마한 인구가 로션 한 번씩만 한국의 화장품을 찍어 발라도 그게 몇 통이야.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회원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한 번 하고 스킨 한 번만 탁 찍어 발라도 그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물론 이거는 너무 좀 개그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자, 그런 식의 약간은 좀 뭐라 해야 될까 사람의 어떤 투자 심리를 자극할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곧 어마어마한 인구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자, 중국 춘절이 찾아옵니다. 춘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한국에 와서 혹시나 이 화장품 쇼핑을 싹 그냥 쓸어가 버릴까? 그런 식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자, 그럼 화장품 관련주, 한국 화장품 제조가 지금 상한가로 지금 제일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지금 보시면 현재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보시면 한국 화장품 제조가 투상이 나왔어요. 투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에이블 CNC가 상한가 한 방에 나오면서 지금 자, 이렇게 또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화장품들이 있죠?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코스맥스 그 다음에 뭐 있죠? 한국 뭐 콜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한국콜마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코리아나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제일 세게 치는 종목이 대장인 거예요. 제일 세게 치는 종목. 제일 세게 강하게 확 날아간다는 거는 거기로 일단은 투기성 자본이건 그게 작전이건 뭐건 아무튼 그쪽으로 돈이 세게 몰린다라는 얘기죠. 무슨 의미인지 회원님들 대강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약간 대장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장의 의미를.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그런 코스닥 그죠? 테마성 요런 성격을 가진 종목들 중에서는 일단은 대장주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타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빠르게 좀 어떤 결판을 내가 좀 보고 싶다. 결착을 좀 내고 싶다. 빠르게 좀 다소 빠른 성향이신 분들은 그냥 직장인 분들은 이런 것들은 좀 하기가 좀 쉽지 않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빠른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상한가 급등주들은 사실 직장인 분들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아요. 물론 종목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다소 좀
이렇게 손절을 확실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들 안에서는 이렇게 상한가라든가 상승폭이 큰 종목들이 매매를 하기가 쉬워요. 좀 더 수익 내기도 괜찮고, 다만 그만큼 리스크는 따르게 되는 거죠. 상한가를 치는 종목들은 하한가가 터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직장인분들이 이런 식의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하한가 한번 진짜 맞을 정도의 각오가 없다라면은 사실 대응이 힘들어요. 순식간에 한 4, 5% 이렇게 확 갔다가 다시 본전가까지 쪼르륵 밀리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종목이 무조건 뭐 위험하고 나쁘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형편에 맞는 종목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환경, 자기 형편에 맞는 종목. 내가 단타 매매자인데 만약에 전업자이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을 다소 좀 위험하더라도 거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직장인인데 내가 뭐 직장인이 상한가 거래하면 모니터링 하다가 차장 부장 멱살 잡을 듯 그저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갑과 을이 바뀌는 그 기묘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갑과 을이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나서 정신을 딱 차리는 순간 진짜 그죠? 만감이 아마 교차하게 될 겁니다. 만감이 그냥 심할서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심할서 가지고는 내일 당장 어디 그 프랜차이즈 그 사업 보고서 이런데 내는데 이런데 한번 쫓아다녀봐야지. 이제 어떤 사업 계획 아니면 뭐 이렇게 가맹점 모집 이런데 이제 줄기차게 막 다니고 어디 중소 아니면 어디 그 뭐야 창업 자금 대출 막 이런데 알아봐야 될 수도 있어요. 회원님들이 실업수당 일단 청구하고 빨리 실업수당 청구한 다음에 창업 자금 대출 이런 데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인 회원님들은 물론 살짝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좀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은 뭐 이런 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 자 그렇다고 이런 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 매매를 할 수는 방식이 있고 자기한테 맞는 종목을 일단 찾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흐름을 파악을 하고 화장품 관련주를 내가 만약에 거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근데 단기 매매를 좋아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좋아할 때는 그죠? 요런 종목들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조금 아니다 싶을 때는 무거운 종목 약간 테마성에서 벗어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조금 무거우면서 약간 여유 있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겠죠. 그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꽝 대신 닭이라고 그러니까 꽝 대신 닭. 그죠? 꽝 대신 닭이다 이거예요. 꽝 대신 닭. 저거는 이제 좀 빠르니까 좀 예를 들어서 대체하기가 좀 어렵다 이거예요. 회원님들이 종목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뭐 한국콜마 뭐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아니 한국콜마라는 종목이 있는데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더라 이거예요. 화장품 관련주인데 보시니까 양봉이 두 개가 겹쳐요. 여기 보니까. 그죠? 양봉이 두 개가 겹쳐요. 이러면은 시가 돌파 3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시가 3잖아요. 이걸 보면.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확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얘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장이 아니라고요. 화장품 테마주에. 대장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일 센 놈이 대장이랄까요. 팍 치는 놈이 대장인 거예요. 한 방에 확 쳐서 날리는 애가.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요렇게 눈치 보면서 따라간대요. 눈치 보면서. 대장 눈치를 보면서 요렇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종목도 다소 좀 표현을 하자면은 약간 승률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면 과연 이걸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씨 이거 내가 안 하면 수익 날 것 같고 내가 하면 왠지 손절 칠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의 생각이 막연하게 막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시가 돌파 3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긴 한데 자 그러면 시가 돌파 3라는 것은 자 어떤 매매법인가요? 그럼 이왕 나왔으니까 이 시가 돌파 3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카페에 오셔가지고 자 여기 공개기법 그 다음에 주식 강의 동영상에서 시가 돌파 매매 기법 3로 자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나와있죠. 그죠? 공격 단타 시가 돌파 3 매매 기법이라고 해서 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여기요. 요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거 자 그러면 시가 돌파 3에 대해서 빨리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봉이 두 개가 자 만약에 겹쳐져서 나온다. 얼마 전에 하나 나왔었죠. 뭐 조금 짧게 아주 짧은 수익 구간만 안겨주는 바람에 굉장히 요 자리가 좀 섭섭했었는데 요거 말고 좀 더 갑자기 또 왜 보니까 갑자기 근사한 자리가 조금 더 근사해 보이는 자리가 안 나오냐. 아 참. 자 아무튼 상당히 그 어떤 찌질한 수익으로 마감을 하게 돼서
아주 좀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렇게 양봉 두 개가 딱 겹쳐져 있어요. 양봉 두 개가. 양봉 두 개. 요 양봉 두 개 사이에는 갭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양봉, 일봉 5일선 위에서 양봉 두 개가 나란히 있어야 됩니다. 요 양봉 두 개 사이에는 갭이 없어야 돼요. 갭, 공간. 갭이 없어야 돼요. 갭. 자, 갭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아침부터 달려드는 매수세로 인해서 갭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갭 상승이 이렇게 나왔다가, 자, 이렇게 나왔다가 빠져야 돼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쪽쪽쪽쪽쪽쪽 빠지면서 어떻게? 요 두 번째 양봉, 요 종가 아래로 주가가 빠져야 됩니다. 요 아래로. 혹은 여기까지, 종가까지 주가가 빠져야 돼요. 요렇게 빠졌다가 어떻게?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가 요렇게 달려야 됩니다. 아래 꼬리가. 자, 아래 꼬리만 달리면 안 되죠.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리다가 어떻게? 시가를 뚫어주면서 양봉으로 요렇게 전환이 돼야 돼요. 양봉으로. 요렇게 전환이 되는 요 시점이 바로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그죠?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기 시작하면은, 자,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양봉으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는 방식이죠. 그죠?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예측해서 아이고 이쯤이면 들어오겠지 에라이 매수 이게 아니라 자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얘는 이제 음봉으로 마감이 돼버렸어요. 음봉으로. 자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됐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매수하자마자 바로 당일에 수익 나는 기법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당일에 수익이 나기는 기법이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날 때려주면은 이것도 대응 방식이 있죠. 예를 들어서 평단 대비 한 2% 정도가 올랐다. 그러면은 손절가를 빨리 올려야 돼요. 손절가. 얼마를 올리면 될까요? 이 손절가를. 오리언님들 손절가를 빨리 올려야 돼요. 어디까지 올려야 되느냐? 그죠? 당일에 수익 당연히 안 나는 경우도 있죠. 한강자이님 역시 잘 모르시는구나. 역시. 예. 매번 살 때마다 당일에 수익 나면은 저는 벌써 어마어마하게 떼부자가 됐겠죠. 그죠? 예, 0.315% 위로 혹은 314 각 회사마다 수수료가 다르니까 0.315% 위로 자 손절가를 올려주는 겁니다. 평단 대비 0.315%. 이게 왜냐면은 맞아요. 거래세하고 수수료 때문에 그래요. 세금하고 수수료. 그래서 세금하고 수수료 정도까지 이렇게 주고 나오면 됩니다. 일단 2%까지 올랐다가 밀려버려요. 왜냐면 2%를 먹기 위해서 이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2%를 먹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3% 정도 올라가죠. 그때는 이제 한 3분의 1 정도만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계속 들고 가봐야 되겠죠. 나머지는 전 고점 부근까지라든가 저항대까지라든가 의미 있는 저항대까지라든가 아니면 평단을 깨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 일봉 5일선이나 11선 대비 한 3% 빠질 때까지는 계속 홀딩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 그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그죠? 회원님들 맞나요? 어떤 종목이 어디까지 정확하게 갈지를 안다. 그러면은 매매 기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거. 그냥 사면 되는 거지. 그죠? 어떤 종목이 언제 어디까지 가는 걸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매매법을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죠? 굳이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이 언제쯤이면 야 이게 한 5만원 가는데 그걸 알고 있다 이거요. 그러면 뭐 하려고 매매 기법을 배워요. 어차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지를 알고 있다. 그러면 아무 자리에서는 사면 되는데 만약에 이 마크로젠이 회원님들이 보실 때 올해 안에 한 20만원 간대요. 올해 안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실 지금 사버려도 아무 상관없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제 말. 만약에 이 종목이 뭐 올해 말에 20만원 간다. 그러면 사실 아무 데서나 사면 돼요. 그냥. 한 1년 기다릴 수 있는데 나는 20만원 확실히 100% 간다. 그걸 회원님들이 아는 거예요. 그죠? 심도님 바로 나오네요. 그죠? 몰빵이죠. 몰빵. 그죠? 몰빵만이 그냥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주 그냥 몰빵을 때려줘야죠. 그냥.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걸 모르니 지금 매매 기법이라는 것을 어떤 자기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원래대로 돌아와서 아까 한국콜마홀딩스로 넘어오겠습니다. 한국콜마 홀딩스가 아니라 한국콜마였죠. 그죠? 자, 이것이 그러면은 시가 돌파 3로 접근하실 수 있는데, 하시게 되실 것 같은데, 자, 문제는 뭡니까?
여기 지금 의미 있어 보이는 고점이 바로 눈앞에 있죠. 또 해필.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회원님들 이거 어디서 많이 배웠던 패턴인데 아이고 여기서 머리 맞고 밀리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이거 여기. 거기다 얘는 또 해필 또 대장주도 아니야. 또 해필. 대장주도 아니고 또 요 전 고점 근처야 또. 이러면 뭔가 살짝 자신감이 없어지죠. 맞습니까? 맞나요? 아닌가? 이러면은 살짝 좀 사람이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고민하게 되고. 그죠? 거래 대금을 보셔야 돼요. 예, 거래 대금. 거래량보다는 예, 거래 대금이 좀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면 100원짜리 아니면 1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만 주 터져봐야 거래 대금은 10억밖에 안 돼요. 그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1000원짜리가 100만 주가 터져봐야 거래 대금은 그래봤자 10억밖에 안 돼요. 맞습니까? 근데 얘는 거래 대금이 250억이라고. 250억. 요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좀 더 회원님들이 객관적으로 보시려면은 예, 거래 대금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 예, 좀 더 좋아요. 아시겠죠? 예, 거래량보다는 예, 거래 대금이라는 표현이 더 차라리 예, 좀 더 뭐 물론 둘 다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이지만 예, 거래 대금이라는 표현이 좀 더 예,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런 자리에서 보시면 살짝 좀 자신이 없어져요. 이걸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막 생기면서 막 108번뇌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평상시에 하지도 않던 번뇌가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잠이 안 와요. 막 이 종목이 아른거려. 그러면서 다른 종목을 뽑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시작해요. 그죠? 여기서 막혀버리면 지금 빨리 다른 종목도 봐봐요. 이거 지금 빨리 넘겨봐야 되는데 어쩔 거예요 지금 회원님들. 자, 예? 예를 들면은 지금 다른 종목들도 빨리 여기 다 훑어봐야 되는데 지금 벌써 여기서 막혔어요. 지금 벌써 몇 분이 흘러갔어요. 지금 한 2, 30분 흘렀거든요. 이러면은 시간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쪽으로 잠깐 패스를 시키는 거예요. 회원님들. 이럴 때는 시험 문제하고 똑같아요. 잠깐 어려운 게 나온다. 그럼 거기서 시간 다 끌면 안 되고 일단은 패스를 시켜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회원님들. 이해되세요? 빨리 종목 뽑고 자야지 내일 출근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야 안 그래요? 회원님들도 뭐 잠을 자야 내일 사람이 거래를 하든가 말든가 다른 종목도 안 뽑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른 종목. 그죠? 회원님들 다른 종목 안 뽑을 거냐고요. 지금. 다른 종목도 빨리 봐야 되는데 지금 하나만 언제까지 보고 있어요. 일단은 패스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정답부터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비중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절반으로 줄여요. 그냥 절반으로. 먹으면 뭐 아쉽게 적게 먹는 것이고 손절 치면 그만큼 뭐 덜 잃는 거죠. 그냥 제 나름대로의 타협을 한 거예요. 타협.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요 부분이 제 나름대로 타협을 한 거예요. 안 하기도 애매하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죠? 안 하기도 애매하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 2분의 1로 줄여서 하든가 아니면 내가 공략할 종목이 예를 들어서 관심 종목이 한 뭐 4, 5개 이상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충분히 배부를 거라고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런 정도로 예를 들어 충분히 공략할 종목이 또 많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안 해버릴 때도 있어요. 공략할 종목이 충분히 있다거나 다소 보유 종목이 한 3, 4종목 정도 있다. 그러면은 굳이 하지는 않아요. 또 굳이.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규칙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정답이 없으니까. 아시겠습니까? 회원님들. 할지 안 할지는 회원님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건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탄력 적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아예 없어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도 아예 없는데 공략할 종목도 그 다음날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비중을 살짝 좀 줄여서 해보실 필요도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회원님들.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 보릿고개다 이거야 막. 그러면은 풀떼기라도 뜯어 먹어야 되니까 일단은 풀떼기라도 뜯어 먹어야 되니까 살짝 비중을 줄여서 해보시는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뭐 또 독풀일 수도 있으니까 표현을 하자면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예, 제 나름대로의 타협점을 찾아서 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샘쟁이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셀트리온이 막 올라갔다 이거. 셀트리온이 왜 올라갔어요? 얘는. 자, 셀트리온이라는 요 녀석은 요 친구는 왜 올라갔을까요? 셀트리온. 그것 때문에 올라갔죠. 그죠? M&A. 화이자라는 회사가 자, 어떤 회사 하나를 꿀꺽 삼켰는데 그 회사가 이 셀트리온의 어떤 약품을
취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이자라는 엄청난 어떤 유통망을 이용을 해서 자, 이 셀트리온의 어떤 복제약이 좀 더 수월하게 팔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수혜주는 셀트리온이 되겠죠. 맞습니까, 회원님들? 맞나요? 요 뉴스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뉴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07 빵빵 누르면은 예, 뉴스 창이 이렇게 딱 떠요. 차트만 보시면 차트만 보고 거래하면 망합니다. 예, 차트만 보고 거래하면 망해요. 뉴스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셀트리온 화이자 16조 M&A의 급등 이렇게 나왔는데 자, 셀트리온이 자, 화이자 호스피라 인수 소식에 급등했다. 화이자가 자, 호스피라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게 셀트리온이랑 뭔 상관이야? 자, 하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자, 호스피라라는 회사가 주사제형 복제약 제품의 세계 선도 업체인데요. 그래서 어쩌라고. 자, 그래서 더 읽어보겠습니다. 밑으로. 그래서 어쩌라고 하고 회원님들이 읽어보겠죠. 읽어보니까 자, 호스피라라는 회사가 자, 호스피라라는 회사가 자, 화이자라는 회사에 먹혔어요. 아주 대형 글로벌 제약그룹에 먹혔는데 자,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즉 복제약품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뭐 그런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의 약품을 많이 파는데 어떤 뭡니까? 어떤 이득을 좀 볼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식의 꼼수 계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맞나요? 갑자기 전륜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 거야? 아, 참. 어디 내 방송이 훨씬 낫지, 당연히. 확 그냥 녹화 꺼버릴까 보다, 그냥. 우리 회원님들 그러시면 안 돼요. 시샘쟁이님 어디 가셨어요? 시샘쟁이님. 시샘쟁이님, 이 전기 의자에다가 앉혀야 되겠구만. 고문을 당해봐야, 이제. 자, 아무튼. 자. 이제 이런 의미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이런 의미로 올라간 건데 자,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수혜주는 셀트리온이 되겠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어떤 실질적인 그죠? 실질적인 수혜주는 셀트리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라는 이유로 자, 바이넥스도 같이 덩달아 올라갔어요. 바이넥스도. 그죠? 보시면 바이넥스도 이렇게 덩달아 올라갔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실질적인 수혜주라기보다는 어떤 분위기에 편성을 해서 올라간 종목이죠. 그죠? 다소 분위기에 편성을 해서 맞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실질적인 수혜주는 아니라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단기 매매적인 차원에서 회원님들이 거래를 하실 수가 있긴 한데 자, 여기가 볼린저 밴드 2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리죠. 맞나요? 그죠? 볼린저 밴드 2 맞잖아요, 지금. 기억 안 나세요, 회원님들? 그래서 아무튼 볼린저 밴드 2로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볼린저 밴드 2 매매기법 교육 강의는 예, 저희 지난 교육 동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예, 요것도 제가 한번 했었죠. 그죠? 자, 볼린저 밴드 2 매매기법 여기 있죠. 204번. 자, 204번 꼭 보세요. 204번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다 보니까 예, 볼린저 밴드 2를 지금 복습을 못 해드리고 있는데 예, 잠시 후에 제가 그러면 볼린저 밴드 2 한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하고요. 볼린저 밴드 2 자리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자리에서 회원님들이 거래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런 약간의 어떤 찜찜함이 있으니까 이 종목을 비중을 줄여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이 종목을 볼린저 밴드 2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저런 뉴스가 터지면서 어부지리로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에서 수익을 만약에 내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 빠른 매도를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수익을 조금 빨리 챙기실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꾸 더더더더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자꾸 욕심을 부려서 될 게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분위기에 편승해서 지금 한몫 챙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다소 어느 정도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운이 좋았다. 여기서 수익의 극대화를 무조건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일봉 5일선이 깨질 때까지 뭐 11선 요게 깨질 때까지 오케이 고 내 평단 안 깨진다는 가정하에 자, 회원님들의 평단이 만약에 뭐 12,000원 부근이다. 11,950원이다. 자, 회원님들의 평단이 만약에 11,950원이라면 요거 깨지기 전까지는 자, 이제 3분의 1 팔았으니까 에라이 그냥 다 갖다 팔아먹어야지. 더 봐야지. 이게 아니라 5일선, 11선 살짝 깨질 때까지 내가 버텨야지. 이게 아니라 조금 일찍 파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3분의 1 팔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 3분의 1 팔고 현재 보유하고 있다. 자, 분봉으로 보니까 마지막 종가가 형성됐을 때 여기까지 한번 빠졌다가
지금 보시면은 종가를 이렇게 끌어올렸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종가는 회원님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세력이 만드는 거지. 여기까지 한번 밀었다가 어이쿠 이렇게 끌어올렸네. 그럼 여기서 누군가 받아냈다는 얘기죠. 맞나요? 여기서 누군가는 매수를 해서 끌어올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지점을 추가 매도 타점으로 잡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추가 매도 타점.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더더더더가 아니라 여기 깨지면은 내가 좀 더 매도를 해야 될 것 같다.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내가 조금만 더 지켜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짝 여유를 부릴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7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계속해서 더 해서 가져갈 수는 있는데 대신에 밀리면 안 되니까 쪼르륵 밀리면 어떡할 거야. 만약에 계속 더 됐는데 막 이렇게 밀려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밀려 막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더 이럴까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그러면 수익 났던 걸 다 토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그렇게 되면은 겨우겨우 힘들게 진짜 오랜만에 100년 만에 한 번 수익이 났는데 100년 만에 한 번 수익이 났는데 그걸 갖다가 홀라당 까먹을 수가 있어요, 회원님들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갖다가 나름의 어떤 분봉에서 의미 있어 보이는 저점들을 찾아서 분봉에서 의미 있는 저점들을 찾아서 그런 지점들이 깨지면은 추가 매도를 하면서 기존에 발생했던 수익을 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늘 하는 내용은 사실상 어떤 초보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주식 경험이 그래도 좀 있으신, 그래도 한 1년 혹은 6개월 정도는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강의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오늘 교육 강의는 망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도 점점 점점 힘들어지겠구나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점점 카페 접속자 수는 점점 줄 것이고 이 유튜브의 조회수는 점점 더 암흑의 단계로 암흑의 단계로 접어들겠구나. 지금 참 제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존 회원님들의 수준도 충족시켜줘야 되지. 그 다음에 지금 카페 오셔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나름대로 오셔서 열심히 하시려고 반갑습니다. 뭐 지금 오늘 가입했어요. 제가 어제까지는 자살하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교육 강의를 보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희망을 찾았어요. 막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분들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의를 봤는데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너무 어려워. 에이씨 이럽니다. 저 다시 죽어야 될 것 같아요. 회원님들 그럼 어떡해. 저 다시 아무래도 죽어야 할 건가 봐요. 막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기존의 회원도 충족시켜줘야 되고 지금 오시는 분들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뭐 어쩌라는 얘기야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냥 확 그냥 이거 때려치울까 그냥.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으니까요. 제가 중간에 매매 기법 복습 강의를 좀 많이 하더라도 회원님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에이 들었던 내용인데 또 하네 이런 식으로 댓글 남기면 강퇴요. 혹시라도 제가 요즘 주식 강의 동영상 댓글을 무서워서 볼 수가 없어요. 혹시 이거 옛날에 했던 건데 막 이럴까봐. 옛날에 했던 건데 그러면 주식 강의가 옛날에 했던 걸 또 하고 했던 걸 또 하는 거지. 새로운 게 뭐 있겠어요, 회원님들? 맞나요? 그 주식에는 예습이 없어요, 회원님들. 주식에 예습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될지 내용을 뻔히 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주식은 복습밖에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국영수랑 틀려서 학교 다니던 수업은 예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주식의 예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주식의 예습. 말 그대로 예측학습이잖아요, 예측학습. 예습이. 회원님들 이해되시죠? 그죠? 왜 복습을 할 수밖에 없는지. 맞잖아요. 주식의 예습이 어디 있어요? 예습이 있다는 말은 내가 그 종목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앞으로 미래에 전개될 거라는 걸 안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앞으로 하시게 될 일은 지금 현재 우리 카페에 있는 어떤 주식 강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계속해서 회원님들이 매매를 하다 보면은 우리 카페의 매매 기법이 회원님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조금씩 있어요. 조금씩 있다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균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평균. 딱 평균으로. 모든 어떤 대기업 제품들이 모든 사용자들을 절대로 만족시키지를 못해요. 절대로.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좀 약간 좀 아쉬운 감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걸 회원님들이
조금씩 조금씩 고쳐서 쓰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회원님들과 제가 처한 상황이 틀리단 말이에요. 저는 전업에 가깝지만 회원님들은 직장인이요. 그러면 이게 약간 직장인 수준에 맞게 살짝 좀 내가 처한 환경에 맞게 바꿔야 되겠죠. 자, 라면을 생각해 보세요. 회원님들. 신라면을 회원님들이 700원 주고 한 봉지를 사왔어. 어떤 분들은 펄펄 끓는 물에 4분간 익혀서 먹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살짝 조금 덜 익어서 꼬들꼬들한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회원님들 제대로 삶아진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 있고, 약간 덜 익어서 꼬들꼬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물을 살짝 더 부어서 싱겁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물을 조금 줄여서 약간 강하게 맛을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계란 넣는 분들도 있고, 계란 넣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파 넣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참치 넣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치 넣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걸 어떻게 다 맞추냐고. 그러니까 딱 중간에 그냥 라면만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참치라면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대기업은. 근데 안 만들죠. 왜냐면 사람마다 그게 다 조금씩 조금씩은 틀리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자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회원님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우리 카페의 매매 기법은 신라면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아 먹었다는 얘기죠. 그죠? 잠깐만, 방송이 이게 아닌데 이게 큰일 났네 이게 갑자기. 저 완전히 망한 건가요 오늘 방송은? 이거 녹방 못 남기겠다. 이거 지워야 되겠네 이거. 제가 녹방 지우면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건데, 이 인간 오늘 방송 안 한 거 아니야? 또 그렇게 생각할까봐 이 인간 오늘 방송 안 하고 놀러 갔나 보다. 아, 참 힘들다 힘들어. 아, 이게 녹방 남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 그리고 회원님들 한 가지만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어떤 당부를 드리냐면요. 지금 보시면 카페에 이렇게 뭐 쪽지를 이렇게 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참고로 저는 회원님들한테 무슨 카페로 오세요, 방송을 하니까 참여하세요라는 어떤 아프리카 알림 메시지는 회원님들한테 나가요. 왜냐면 혹시라도 제가 오늘도 방송 안 할까봐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알림 문자는 보내. 알림 야간 방송 할 때는요. 근데 보내는데 카페로 무슨 카페로 오세요 이런 식의 쪽지는, 카페 쪽지는 제가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송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카페에 몰래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자기 카페로 홍보하고 그 카페를 이용해서 이제 수익 구조를 좀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회원님들?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마치 제 강의와 제 매매기법 자료를 마치 자기가 이렇게 한 것처럼 해서 자기 카페로 이렇게 좀 몰래 흡수를 해가는, 이제 초보 회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상대로 이렇게 좀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IS 같은 존재예요. 아시죠, 회원님들? IS, 그죠? 이렇게 트위터 같은 데로 살짝 접근해가지고 오면은 내가 뭐 어떻게 해줄게 막 이런 거 해주기는 개뿔 뭘 해주기는 지들이나 잘 살라고 그래. 지들이나 보고 있냐? 이 쪽지 날리는 이 뿌락치 이거 보고 있냐? 내가 참 제가 한마디 딱 말을 하고 넘어갈게요. 한마디 말을 하고 제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회원님들.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진짜 밥은 먹고 다니냐?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나? 밥은 먹고 다니냐?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진짜 밥은 먹고 다니냐고. 그렇게 잘 되고 잘 먹고 사는데 뭔 쪽지를 뭐 하려고 보내? 그냥 지 할 일이나 하시지. 자, 아무튼 여기까지 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종목을 좀 추려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회원님들이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가끔씩 이 거래량이 좀 적게 터지는 종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원님들. 거래량. 정확하게는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이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지는 종목 위주로 하셔야 돼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다라는 말은 그날 그 종목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쪽으로 돈이 일단 몰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거래 대금, 매매 기법에 맞는 종목을 하시더라도 거래 대금이 충분히 터지는 종목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 종목으로 돈이 몰렸다. 돈 가진 사람들은 그리로 몰렸다라는 얘기예요. 돈 가진 사람들은. 돈 가진 사람들하고 이렇게 붙어 먹어야
뭔가 거기서 떨어지는 거 하나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지 돈이 전혀 없는 곳으로 가봐야 그래요 안 그래요? 회원님들 고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 하다못해 낚시를 할 줄 몰라도 눈먼 고기라도 하나 잡을 거 아니에요. 제 말 맞습니까? 그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말 뜻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고기가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다못해 뒷걸음질 치다가도 한 개라도 어떻게 재수로라도 잡아올 수가 있다고요. 고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 돼요. 고기가 많은 곳으로. 거래량, 거래 대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가 굳이 한 가지 기준을 정해드리자면은 그렇죠. 거래 대금이 100억 이상인데 요즘같이 예를 들어서 코스피, 거래소 시장이 중장기 이평선 아래로 내려가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거래 대금이 줄어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거래 대금을 100억 이상으로 해버리면 또 이게 너무 할 게 없어요. 저도 그렇게 되면 종목이 또 너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하시기에는 한 50억 이상 정도만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50억이라는 기준이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냐면은 뭐 전 고점을 뚫었다거나 이평선을 뚫었다거나 볼린저 밴드를 뚫은 그 당일의 거래대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매매 기법에 포착된 어떤 그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었다거나 이평선을 뚫었다거나 어떤 특정 지점을 돌파를 했을 때 돌파를 했을 때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최소 50억 이상은 나오는 것으로 매매를 해야 좀 회원님들이 사고 팔기가 무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형제민님 어서오세요. 아시겠죠? 우리 회원님들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충분히 터지는 종목으로 해야 회원님들이 나중에 손절 칠 때도 누군가가 회원님들 물량을 대신 받아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봐봐요.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는 종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다? 인기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인기가 없다. 관심을 아무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아무도 갖지 않고 인기가 없다라는 것은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기대 심리가 적다라는 얘기예요. 기대 심리가. 주식은 기대 심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대 심리로. 실제로 그 회사 가치가 한 달 만에 2배가 돼서 그 종목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회원님들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종목이 어떻게 한 달 만에 갑자기 가치가 막 2배씩 튈 수가 있나? 3배씩 튀고. 말이 안 되죠. 기대 심리, 뭐든지 이 사람들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리가 바로 이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심리가. 기대 심리가 있어야 돼요. 기대 심리. 이 기대 심리가 없으면 주식은 죽은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대 심리가 없는, 호재가 없는 종목은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차라리. 건드리지 않는 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호재는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서 발견하느냐. 그 호재가 뭐냐. 호재라는 건 말 그대로 뉴스, 재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종목이 어떤 이슈, 뭐 이렇게 M&A 이슈라든가 예를 들면 뭐 또 다른 종목이 막 하나가 뭐 올라가고 있는 거 뭐 있죠? 아까 말한 뭐 한국 화장품 제조인가요? 그렇다고 이런 종목들 막 무리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의 이슈가 있어야 돼요. 뭐 중국 모멘텀이 어쩌고 뭐 춘절이 코앞인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막 떠들어주는 종목이 이슈가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볼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어이구 이게 진짜 그런가? 어이씨 이거 나도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뭔가 팔랑팔랑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뉴스 그 자체가 사람들의 심리를 뒤흔들어 놔버린다고요. 요즘 스마트폰 보급이 얼마나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뉴스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머리 받고 아침에 뭐 하고 있어요? 보면 다 게임하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하거나 아니면 뭐 네이버 뉴스 이런 거 막 본단 말이에요. 그죠? 다 좋은데 어떤 뉴스가 없다면 근데 매매 기법에 해당이 되는데 뉴스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줄여서 매매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애매하다 그러면은 그냥 비중 확 줄여서 하는 거예요. 뉴스가 없다. 근데 매매 기법에 해당이 돼. 또 거래대금은 아이고 보니까 또 50억 이상 터졌네. 이러면은 살짝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회원님들이 하실 종목이 많이 있으면 그냥 하시지 마시고 근데 종목도 때마침 없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때마침 뭐 한 개 정도밖에 한두 개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은 비중을 살짝 한 2분의 1 정도로 줄여서 매매를 하시는 자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요렇게 타협을 해 가시는 타협점을 자기는 나름대로의 어떤 타협을 내가는 거예요. 타협을. 주식시장에 정답이 없어요. 나는 뭐
독불 장군이야. 고지식하게. 그냥 약간의 타협을 취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좀 어느 정도 좀 융통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융통성, 유두리 이걸 좀 발휘를 하셔야 될 그런 시점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회원님들의 어떤 큰 원칙은 깨지 않는 선에서 그죠 가장 큰 원칙 테두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는 이제 가벼운 어느 정도의 타협점은 찾아야 될 필요가 저는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각자 나름대로 에이 그래도 무슨 타협이냐 원칙은 원칙일 뿐이야 물론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시고 이렇게 저처럼 타협을 찾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도가 왔다 이거예요. 근데 막 너무 경황이 없는 나머지 막 야구 빠따를 휘둘렀는데 그 야구 빠따를 피한다고 강도가 살짝 피했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찍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판결이 이렇게 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과잉 반응이었다. 과잉 방어라고 해가지고 형벌을 내릴 수도 있는데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이거는 정당 방어가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설왕설래가 오갈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회원님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이 경우에는 과연 뭐가 회원님들이 생각하실 땐 정의라는 거냐는 거예요. 뭐가 과연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것일까?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문제가 살짝 복잡해지는 상황으로. 안 그러면 휘둘렀는데 야구바따로 이렇게 막 모르고 휘둘렀는데 어두우니까 까마니까 그 야구바따에 머리를 맞고 머리가 깨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강도가 칼로 위협하더라. 그래 너무 무서워서 막 야구바따를 휘둘렀는데 머리에 맞고 죽었어. 근데 불을 딱 켜고 이제 형사들이 와서 수습을 하러 불을 딱 켜고 보니까 이 강도가 케이크 써는 칼로 이렇게 위협을 한 거지. 이제 진짜 사람을 위협할 마음은 없었던 거야. 우리가 님들 파리바게트에서 주는 이제 케이크 써는 칼로 이제 밤에 이제 위협을 했는데 밤에 안 보이니까 야구 빠따를 휘둘렀는데 거기 이제 머리를 맞고 죽은 거지. 이런 경우에는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 판결이 참 애매하죠. 굳이 예를 드니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애매한 상황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일어난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회원님들? 그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회원님들이 인생 살다 보면은 좀 약간 애매한 경우들이 막 펼쳐지잖아요. 이건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타협점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타협. 어쩔 수 없지 이거 뭐 그럼 어떡할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계속 앞으로도 찾아올 텐데. 그러니까 자기만의 큰 원칙을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라든가 어떤 큰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작은 그 또 테두리 안에서는 큰 테두리를 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야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조금 더 있는데 오늘 제가 약간 살짝 가벼운 사고가 있었다 보니까 저도 좀 쉬었다가 체력 회복을 해야 되니까요. 오늘 한 5분 정도 일찍 마치도록 하고요. 장중에 한 주나 두 주씩 계속 매도하는 것은 어떤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가끔 아주 그 나쁜 새끼들이 안 좋은 방송이 19금 걸고 해야 되네. 그런 애들이 이제 빨갛게 이제 불이 확 들어오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추격 매수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수주문을 넣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큰 어떤 의미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 안에 혹시 뭔가 모르는 이 어떤 작전 세력들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신호가 있지는 않을까. 옛날에 그런 말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고요. 혹시 기관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신호가 있지 않을까. 아무 뜻도 없어요. 그냥 기계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건데 그런 것들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신호를 보내겠어요. 걔네들은 뭐 휴대폰이 없어, 뭐 이메일이 없어, 뭐 문자 메시지가 없어, 그죠? 여러분들 그잖아요. 전화하면 되잖아요. 전화. 전화해가지고 야 사라 이러면 되지. 뭘 거기서 굳이 그런 간첩 신호를 보내고 그러겠어요. 우리 다은이님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크게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대형주에서든 어떤 데서든 약간 그런 어떤 기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떻게 회원님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
일일이 하나하나 이거 그냥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나? 그런 거 하나 만들면 진짜 떼돈 벌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이따가 여기 업로드 방송이 올라오시면 회원님들,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을 했잖아요. 우리 회원님들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아주. 잠깐만요. 여기 주식 강의 동영상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회원님들 한번 보세요. 회원님들이 생각을 해봐봐요. 이게 지금 조회수가 478인데 추천이 83개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플레이 버튼 좀 누르라니까요. 플레이 버튼을 좀 이렇게 한번 이걸 누르고 이 조회를, 이게 추천을 눌러야 이게 서로 말이 맞는 거지. 세상에 조회수가 478인데 추천이 83개면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이게. 진짜. 자, 이거는 좀, 이거는 잘못된 팬심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잘못된 팬심이. 잘못된 어떤 팬심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회원님들이 요런 것들은 좀 알아서 우리 회원님들이 좀 해주십시오. 알아서. 자, 아무튼, 자, 동영상을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예, 여기 보시면은 추천 버튼이 있습니다. 추천 버튼. 여기 있으니까 추천 버튼을, 예, 한 번씩, 예, 꼬박꼬박, 예, 눌러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아, 유명 영화는 조회수와 추천수가 거의 동일합니까? 그럼 우리도 거기 한번 도전하나요? 케이트님? 좋습니다. 진짜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저는, 뭐, 그냥 앉아서 먹고 사는 거죠. 그죠? 앉아서. 그죠? 확 그냥 동영상에다 광고를 한 200개씩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광고 하나당 1원씩 받아먹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은, 아이고, 나는 언제 그렇게 될라나. 누구는 게임 방송만 저도 게임 좋아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진탕 올려가지고 광고를 이빨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앉아서 먹고 산다는데, 확 그냥 이거 접고 게임 방송이나 할 거예요, 저도. 형님들, 막 욕하면서 게임해, 막 욕하면서 그냥. 막 초딩하고 막 싸우고 앉아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초딩하고. 예, 농담이고요. 자, 아무튼 우리 회원님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종목 선정하는데 약간의 기준이 좀 생기셨나요? 회원님들? 약간의 어떻게 기준이 좀 생기셨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종목을 추려 나갈 줄 아셔야 돼요. 자꾸 추려 나가야 돼요. 관심 종목이 절대로 많을 수가 없어요, 회원님들. 관심 종목이 막 한 10개, 20개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시가돌파 3, 뭐 볼린저 밴드 1, 2, 3 다 합쳐서 막 관심 종목이 20개 막 이런 식으로 10개 이상 막 나온다.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매매기법을 만든 사람도 그렇게 관심 종목을 뽑아내지를 못하는데, 관심 종목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 뭔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속고 있다라는 얘기도 돼요. 속고 있다. 진짜 좋은 종목이 그렇게 많이 나와버리면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누가 돈을 못 벌겠어요. 제 말 맞나요? 그잖아요. 세상에 좋은 종목이 그렇게 많다면 왜 아무도 돈을 못 벌어요? 그냥 그거는 지금 뭔가 지금 시장의 속임수에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니까, 그런 때일수록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종목을 추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추리려고, 압축해서 집중하려고. 자, 그런 식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와 같은 어떤 뭐 거래 대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좀 더 좋은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자기만의 기준을 둬서 하나씩 이렇게 좀 가지를 쳐나가야 되겠죠. 그죠?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되겠죠. 그죠? 자, 오늘 그러면요, 여기서 제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예, 오늘 일요일날 회원님들 편히 쉬셔야 되는데, 자, 참 이렇게 또 쉬시지도 않으시고, 예, 제 방송에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구정 이후에 이제 수요일, 구정 지나고 나서 수요일마다 이제 우수회원 교육 강의를, 예, 진행을 합니다. 우수회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지금 카페에 보시면은 여기 공지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예, 공지사항으로 나와 있으니까, 예, 여기, 예, 우수회원 공지사항을 확인들을 하시고, 예, 많은 분들이 또 우수회원이 또 되셔가지고, 예, 보다 더 또 이제 한 차원 높은 어떤 그런 교육 강의를, 예, 들으실 수 있기를, 예, 바랍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화요일 방송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맞다. 화요일은 쉴 수도 있어요. 공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아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안 쉽니다. 잠깐만요. 제가 구정하고 헷갈렸습니다. 예, 안 쉬고 정상 영업합니다. 예, 정상 영업하니까요. 예,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